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박수연입니다. 최근 일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시작되긴 했지만 코로나가 아직 우리를 완전히 떠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정부에서도 4차 접종을 이제 권고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우려와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백신학회 회장님인 김우주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권고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3차까지 접종을 했는데 또 4차를 맞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최근 이제 정부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4차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백신을 3차례도 맞았는데도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맞아서 괜찮겠느냐, 효과는 있느냐 이제 의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4차 접종이 타당한가? 왜 필요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미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4차 접종을 했을 때 감염 예방 효과는 52%, 입원 예방 효과는 72%, 사망 예방 효과는 76%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 유명 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50세 이상의 고령자들한테 이제 4차 접종을 권고했고 또 면역 저하 환자에서도 4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80세 이상, 또 캐나다, 독일 여러 나라에서도 고령자에서 4차 접종을 권고했는데 그 예방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유행하면서 작년 12월에 이제 60세 이상 3차 접종은 89%가 맞았습니다. 거의 고령자분들이 90% 가까이 12월에 3차 접종을 했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신규 확진자의 2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60세 이상이 12월에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은 접종 받고 나서 항체가가 떨어지면서 감염이 되고 그중에 중증 사망자가 지금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에서의 4차 접종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접종을 60세 이상에서 접종하는 것이 중증 사망 예방 효과도 높고 또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자주 맞아도 되느냐 하는 이제 우려는 있는데 사실은 작년 12월하고 지금 4개월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4개월, 6개월마다 지금 백신을 거의 계속 반복해서 맞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맞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우려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자주 맞으면은 특히 이제 T세포 면역이 소모가 돼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 T세포 면역 소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암세포라든지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몸에 바이러스 항원이 계속 평생 있는 경우는 T세포가 자꾸 자극이 돼서 T세포 면역 소모로 이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mRNA 백신은 접종하고 3주 정도 되면 항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접종을 뭐 1, 2개월 간격으로 자주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4개월 아니면 6개월 이후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T세포 면역 효과 감소 우려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3차를 맞고 코로나에 걸렸는데 또 4차를 맞아야 되느냐. 그러면 코로나에 걸리고 얼마나 지나서 4차 접종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백신은 2019년 12월 말에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이다 보니까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하고는 항원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생긴 면역이 오미크론 방어 효과가 이제 낮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백신을 2번 맞고 코로나에 걸렸다. 그럼 이게 3차 접종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접종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백신을 한 번도 안 맞고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한 번 접종한 셈이 되니까 2번 접종을 하면 되거든요. 백신을 한 번 맞고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2번 접종한 셈이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추가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4차 접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1, 2차는 아스트라 맞았고 3차는 파이자나 모더나 맞았는데 그럼 4차는 3차 접종과 동일한 접종을 맞아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교차 접종을 해도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이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 계열이 있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바박스 프로테인 합성학원 백신 플랫폼이거든요. 연구를 통해서 교차 접종을 했을 때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 이제 그것을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mRNA 백신을 1차로 맞고 프로테인 합성학원 노바박스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화이자를 맞은 분이 화이자를 추가하거나 또는 같은 계열의 mRNA 백신인 모더나로 추가 접종 가능합니다. 같은 mRNA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을 맞고 노바박스 다른 백신 플랫폼으로 교차 접종을 우선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mRNA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 있어서 mRNA 백신은 더 이상 맞을 수 없다. 이런 분의 경우는 이제 노바박스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백신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데 mRNA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예 없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노바박스 추가 접종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태까지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 시작한다. 그럴 때 노바박스로 백신 접종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 4차 접종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결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함께 간다면 독감처럼 매년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만들어진 오리지널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백신의 종류를 맞아야 되는 건지. 일단은 뭐 젊은 사람은 4차 접종의 이득이 별로 없어요.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뭐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하죠. 물론 여름에 이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지 또 앞으로의 예측이 어떨지가 지금 논란거리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어쨌든 올 겨울에 코로나 유행이 다시 올 가능성이 꽤 있다. 따라서 10월경에 겨울 직전에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접종받고 있는 백신을 놓을 것인지 또는 우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이가 백신으로 놓을 것인지 아니면 오미크론 백신만으로 놓을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백신을 놓을 것인지가 지금 미지수고 또 누구를 놓을 거냐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60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자 또 저희 같은 의료진처럼 코로나 환자를 많이 보는 분들에 한해서 10월경에 이제 추가 접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주 새로운 델타나 오미크론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행한다면 전문가나 이 정부 당국이 질병청이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많은 궁금증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백신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궁금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워낙 불안하고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안전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없다 보니까 좀 불신이 최근에 퍼져서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이 많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말을 좀 새겨들어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백신은 이것은 본인의 예방도 되지만 주변 가족이나 직장 동료한테 퍼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어떤 십시일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주위 사람을 또 배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코로나 백신은 잘 새겨들어서 이제 맞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는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 대한내과학회 국민주치의와 내과의사들은 여러분의 곁에서 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